네, 이제 적이 총알을 맞고 죽는 것까지가 진행이 된 거고요. 이제 플레이어의 비행기도 적이랑 부딪히면 죽도록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조금 이제 플로우들이 되게 많아졌죠. 되게 많아져서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쪼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쪼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쪼갠다는 게 뭐, 자, 일단은, 어, 플로우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여기에서 새로 하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쪽 플로우에 있는 이동을 잘라서 이쪽 플로우로 옮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플로우는 무브 플로우가 되고, 여기에서는 파이어, 분리, 총알 발사, 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죽는 것에 대한 처리를 하는 플로우 머신을 하나 추가를 해서 죽음 이라고 추가를 하고 여기에서 자 아까 그 총알과 에너미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피직스 2D에 엔터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고 플레이어는 부딪히면 그냥 바로 파괴되도록 디스트로이 해서 셀프 자기 자신을 파괴하도록 하는 코드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리거가 들어오려면 이제 여기에도 그 컬라이더를 하나 달아줘야 되겠죠? 네, 컬라이더를 하나 이렇게 달아줍니다. 달아주고 자 이제 부딪히면 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적들이 나타났고 네, 부딪히면 사라집니다. 이제 부딪히면 사라지는 것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게임의 시작과 종료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게임에 대한 로직을 처리를 해줄 네, 부분을 구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서 게임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고 게임 시작을 하면 이제 적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플레이어의 비행기가 부딪혀서 사망을 할 경우에는 게임이 끝난 걸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누르면 다시 게임을 시작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다시 시작하는 것까지는 그렇고 게임이 이제 시작하고 종료하고 진행되는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UI를 좀 달아서 처리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자, UI에 버튼. UI 캔버스에 버튼. 버튼이 아주 생뚱맞게 달렸네요. 캔버스. 캔버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버튼을 해서 게임 시작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게임 시작이라고 적어주고 정확히는 여기에서 게임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패널을 설정을 해서 버튼 자 이게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HUD 게임이 진행되는 중에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보면은 여기에는 점수를 출력해 주겠습니다. 0. 그리고 이건 게임 화면이 보여야 되니까 이미지는 빼고, 자, 그리고 텍스트의 색상이 잘 안 보이죠? 흰색으로 조금 크게, 이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0.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는 여기에 텍스트를 게임 오버라고 크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오버라고 크게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하나 달아서 다시 하기라고 버튼을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UI가 있고, 네,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게임이 총 세 가지의 상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머신을 추가를 합니다. 자, 시작을 하면, 자, 처음에는 메뉴 상태일 거고, 그리고 게임 하기를 누르면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비행기가 부딪히면 게임 오버 상태가 될 겁니다. 자, 메뉴에서 플레이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플레이에서 게임 오버가 되고, 게임 오버가 해서 다시 하기를 누르면 메뉴로 갑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세 개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메뉴일 때는 그 메뉴상 UI를 보여주고, HUD랑 패널을 꺼줘야 되고, 그리고 게임 중일 때는 메뉴와 패널을 꺼주고, 또 패널 그 게임 오버일 때, 패널이 아니죠, 게임 오버일 때는 이제 메뉴와 HUD를 꺼주고 하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자, 메뉴에 더블 클릭을 해서 메뉴보다 더 앞에 하나를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는
스타트. 자, 이걸 시작으로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을 해줍니다. 자, 여기는 초기화, initialize, 초기화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각각의 UI를 이 상태 머신이 받아와야 되잖아요. 자, initialize에 들어가서 처음에 초기화 상태로 들어오면 메뉴와 HUD와 게임 오버 이 세 개를 다 꺼주도록 하죠. 게임 오브젝트에서 액티브, set active를 꺼주니까 false죠. 세 개를 꺼줘야 되죠. 세 개를 꺼줘야 되니까 flow, 시퀀스로 가고 총 3개가 있고 3개를 붙여넣고, 자, 메뉴를 드래그해서 놓고 HUD와 게임 오버, 그리고 각각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밸류가 false니까 이제 메뉴, HUD, 게임 오버 요 3개의 화면을 꺼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죠. 이벤트, 커스텀 이벤트 and initialize done, 초기화가 끝났음 이라고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화가 끝나면 이벤트를 받아서, 자, 커스텀 이벤트를 받아서 트랜지션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니셜라이즈가 끝났으면 메뉴 상황으로 넘어옵니다. 자, 메뉴 상태로 들어오면 set active, 메뉴를 켜주고, 그리고 이 메뉴 상태에서 나갈 때는 메뉴를 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메뉴로 들어올 때는 메뉴가 켜지고, 메뉴에서 나가서 플레이나 게임 오버가 될 때는 메뉴가 꺼지겠죠. 그리고 똑같이 플레이에서는 set active, 플레이 중에 켜져야 하는 녀석을 켜주고,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꺼줍니다. 그리고 게임 오버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임 오버를 켜주고 복사 붙여넣기, 게임 오브젝트를 게임 오버를 꺼주고, 이렇게 해주면 게임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이제 UI가 바뀌겠죠. 그러면 버튼을 누를 때 이제 메뉴에서 게임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메뉴의 버튼에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 온 클릭이 발생을 합니다. 온 클릭에서 게임 매니저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머신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주면 되는데,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가 있습니다.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 자, 게임 스타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벤트에 유니티 이벤트가 있어요. 유니티 이벤트에 이 게임 스타트를 넣어주고, 게임 스타트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트랜지션을 해라.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플레이는 이제 플레이어의 비행기가 이제 파괴되면 여기에서 게임 오버로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플레이어의 이벤트, 플레이어의 비행기는 여기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비행기가 파괴된다, 죽음에서 디스트로이가 발생을 할 경우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디스트로이가 됐다라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온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됩니다. 파괴됐으니까 디스트로이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디스트로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 준다. 이제 커스텀 이벤트를 발생시켜 줍니다. 이 커스텀 이벤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셀프네요. 자기 자신에게 발생시켜 주네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다이라고 하고 이 다이라는 트리거 이벤트를 게임 매니저에서 발생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 다이라는 이벤트가 게임 매니저에서 발생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벤트로 커스텀 이벤트 플레이어 다이가 발생을 하면 자, 게임 오버로 옵니다. 그럼 게임 오버에서는 게임 오버에 있는 다시 하기를 눌렀을 때 다시 메뉴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게임 매니저의 스테이트 머신에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러면 retry 이벤트를 발생하고요. 그러면 유니티 이벤트를 받아서 retry 유니티 이벤트를 받으면 다시 메뉴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UI의 동작이 일단 지금은 실제로 이제 에너미 제너레이터라든가 플레이어의 동작을 제한하거나 막거나 멈추거나 하는 처리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 UI 버튼에 대한 동작들만 했으니 그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 매니저 시작. 자, 게임 매니저에서 이니셜라이즈를 거쳐서 지금 현재 메뉴 상태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게임 시작을 누르면 자, 플레이로 넘어왔고 지금 플레이에서 플레이어 비행기가 파괴됐죠? 파괴가 돼버려서 게임 오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기를 누르면 메뉴로 넘어오죠. 자, 이렇게 동작이 구현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에 있을 때는 게임 오브젝트의 메뉴를 이제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게임의 진행을 멈춰둬야 되겠죠? 멈춰둬야 됩니다. 여기에서 타임의 델타 타임 델타 타임이 0이 돼야 돼요. 델타 타임이 0이 돼야 되는데 델타 타임을 0으로 만들려면 타임에서 타임 스케일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타임 스케일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타임 스케일을 0으로 하면 게임이 멈춰요. 게임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게임 내 시간이. 타임 스케일을 0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메뉴에서 빠져나가서 플레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까 타임 스케일을 1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타임스케일을 1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게임 오버가 됐을 때는 다시 타임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와 여기에서는 게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아마 그 에너미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멈추고, 네, 더 이상 이제 에너미가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테이트 머신을 보면 웨이트를 하는데 웨이트에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에너미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미의 무브 그래프를 보면 이 무브에서 그 속도가 있잖아요. 그 이동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이동이 보시면은 총알 이동이라고 돼 있네요. 이동이 보면 여기 타임 델타를 곱하고 있죠. 근데 델타 타임이 0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0이 되어 버려서 이동도 안 하게 됩니다. 시간이 안 흐르면. 네, 저희가 시간을 기반으로 움직이도록 구현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그리고 시간이 멈췄을 때 플레이어의 비행기도 마우스를 따라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면 플레이어의 비행기가 마우스를 따라다니지 않도록 플레이어의 이동 처리에서 지금 마우스 포지션을 따라가는데 if 문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타임스케일이 0보다 클 때만 요것들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브랜치 크다 true 일 때만 이고 자, 타임스케일이 로직 크다 타임스케일이 크다 0보다 크다가 들어가고 그게 참일 때만 이동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 오버나 메뉴에서 타임 스케일이 0이 됐을 때는 그 마우스를 따라다니지 않도록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적이 등장하지 않고 비행기가 마우스를 따라다니지 않는지 한번, 그리고 게임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을 했는데 마우스를 따라다니지 않고 있죠. 게임 시작을 누르면 이제서 마우스를 따라다니고 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네, 총알과 에너미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기를 누르면 게임이 다시 메뉴로 돌아오지만 지금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총알과 죽어 있는 플레이어의 비행기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게임 시작하면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자, 이제 게임 시작을 조금 더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게임 시작을 눌러서 플레이로 왔을 때 아니면 게임 오버에서 다시 하기를 눌렀을 때 어떠한 특정한 타이밍에 게임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플레이어의 비행기가 터지고 나서 다시 생성을 하려면 프리팹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플레이어. 네, 플레이어 비행기를 프리팹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비행기를 날려주고, 그리고 에너미 제너레이터도 프리팹화 시키죠. 로직도 에너미 제너레이터도 프리팹화 시키고. 자, 그러면 에너미 제너레이터에서 게임 오버가 됐을 때 지금 필드에 소환되어 있는 모든 에너미들을 클리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에너미와 블리츠를 다 클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게임 매니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게임을 시작을 하면 플레이어에 플레이어 오브젝트라고 하죠.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 자, 플레이어의 비행기를 게임에다 꺼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프리팹화 시켰던 에너미 제너레이터도 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 주고요. 지금 여기 음수가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자, 플레이로 들어왔을 때 지금 에너미 제너레이터도 없고 플레이어의 비행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들어왔을 때 인스탄시에이트. 자, 그 프리팹을 이렇게 생성을 해줄 때 사용하는 게 인스턴시에이트였죠. 자, 인스턴시에이트를 해주고 플레이어와 여기 에너미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플레이어는 아까 베리어블의 오브젝트의 get 플레이어 오브젝트, 그리고 플레이어의 get 베리어블의 오브젝트의 get enemy generator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시퀀스 그리고 하나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깔끔하게 게임 내에서 새로 소환되었던 녀석들을 전부 클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미와 블릿과 에너미 제너레이터와 플레이어 비행기, 지금 프리팹들을 생성하고 있는 게 총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의 태그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죠. 태그를 하나 spawned object라는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프리팹을 찍어내는 아이들에게 spawned object라는 태그를 달아주고요. 그리고 게임 매니저에서 게임 오버에서 메뉴로 들어온다. 게임 오버에서 메뉴로 들어온다. 게임 오버에서 이제 나갈 때 혹은 메뉴로 들어올 때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뉴에다가 하도록 하죠. 여기에서 게임 오브젝트에서 find object with tag, find with tag가 있어요. 태그에서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태그가 spawned object였죠. 그러면 spawned object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브젝트를 하나만 찾을 것 같은데, find 여기서 나오는 게 뭘까요? 게임 오브젝트. 여기 보면 find game object가 있고 find game objects가 있습니다. s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 find game objects with tag.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다 찾아요. spawned 오브젝트를 찾습니다. 자, spawned 오브젝트를 찾아라. 네, spawned 오브젝트를 찾았죠? 그러면 spawned 오브젝트의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리스트가 나오는데, 자, 이 리스트를 하나하나 돌아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는데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돌아야 됩니다. 컨트롤 에 for each loop 이고요.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for each가 됐고요. 그리고 이 for each의 각각의 오브젝트를 아이템이 돌게 되는데, 이제 destroy 각각의 아이템들을 돌면서 박살을 내줍니다. 자, 그러면 소환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다 찾아다가 파괴를 시켜주는 코드가 되겠죠. 자, 파괴시켜줬고요. 그리고 플레이에 들어오면 다시 생성시켜주죠. 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을 했을 때는 플레이어의 비행기도 없고 에너미 제너레이터도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 시작을 누르면 플레이어의 비행기가 생성되었고 게임 에너미 제너레이터도 지금 정상적으로 생성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부딪혀서 죽으면 부딪혀서 죽었는데 지금 커스텀 이벤트가 발생을 안 했네요. 커스텀 이벤트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왜 발생을 안 했을까를 보면 저희가 플레이어를 그 프리팹으로 바꿨어요. 프리팹으로 바꿨는데 프리팹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프리팹으로 바꿔버리면 아까 여기 죽음에 대한 처리에서 죽음에 대한 처리에서 지금 여기 커스텀 이벤트를 발생시킨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커스텀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여기 원래는 게임 매니저, 씬에 있는 게임 매니저가 들어가야 되는데 프리팹이 되면 아직 얘가 씬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씬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게임 매니저도 없는 상태겠죠. 씬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게임 매니저에게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수 있도록 로직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커스텀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고, 그러면 게임 베리어블을 세팅을 해주죠. 플레이어에다가 플레이어를 이제 게임 매니저가 프리팹을 생성해 주니까 프리팹을 생성해 줄 때 게임 매니저의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하고 요 값을 이제 세팅을 해주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베리어블로 오브젝트에서 get game manager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호출을 해주고
지금 요 부분도 사라졌죠? 요 부분도 사라졌는데 이 부분을 아까 뭐였죠? 게임 매니저 네, 플레이어 다이를 여기에 조금 해서 플레이어 다이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게임 매니저에서 플레이로 와서 이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고 나면 그 아까 set variable을 해줘야 됐죠? variables의 오브젝트에 set 오브젝트 variable을 해주고 대상을 이제 이렇게 하고 게임 매니저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게임 매니저 자신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다시 보면 플레이어의 오브젝트, 플레이어의 비행기를 생성을 해주고 그 생성된 비행기의 그 오브젝트 베리어블의 게임 매니저를 자기 자신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멈춰서 플레이어의 비행기를 보면 게임 매니저가 있고 게임 매니저가 정상적으로 네,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발사를 열심히 한 다음에 탁 부딪히면 네, 게임 오버가 됐고 다시 하기를 눌렀을 때 지금 소환된 오브젝트들이 다 사라지는 처리를 했잖아요. 다시 하기를 누르면 뿅 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다시 게임 시작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점수가 남았네요. 네, 점수가 남았네요. 자, 뭐 이 부분도 쉽겠죠. 점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에너미가 한 마리 죽을 때마다 1점씩 누적되는 그러한 형태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에너미가 죽을 때마다 이벤트를 발생시켜 준다가 될 텐데 자, 이제 move and destroy 이거는 총알이랑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별도의 플로우 머신을 하나 추가를 해서 죽음이라고 그래프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destroy가 일어났으니까 on destroy 이벤트가 발생을 할 텐데 여기에 나오지 않네요. 왜 안 나오지? 컨트롤에 이벤트 라이프 사이클 on destroy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었네요. 자, on destroy가 발생했을 때 게임 매니저에게 내가 죽었소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트리거 커스텀 이벤트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도 게임 매니저를 설정을 해주죠. 게임 매니저를 설정해주고 여기에서 get 오브젝트 베리어블에 get 게임 매니저를 해주고 enemy die 이벤트를 발생시켜 줍니다. 자, 근데 이 enemy는 enemy 제너레이터가 생성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enemy 제너레이터도 게임 매니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보면은 이제 스폰 에너미를 할 때 이렇게 인스턴시에이트를 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set variable
set object variable을 해줍시다. 여기에 해당 오브젝트의 게임 매니저에다가 get 게임 매니저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에너미가 생성될 때마다 에너미 제너레이터에 설정되어 있는 게임 매니저를 설치를 해주고, 게임 매니저가 에너미 제너레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니 게임 매니저가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소환되어 있는 플레이어 비행기에도 게임 매니저를 설정해주고, 이제 에너미 제너레이터에도 게임 매니저를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이 에너미 비행기가 죽을 때마다 게임 매니저에게 나 죽었어 라는 커스텀 이벤트를 발생시켜 준다 라는 거겠죠. 자, 커스텀 이벤트를 발생시켜 준다. 자, 그러면 그 커스텀 이벤트가 발생하는 타이밍은 플레이 중일 때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벤트를 받아줍시다. 커스텀 이벤트를 받아서 enemy die 라는 커스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마다 점수를 일씩 올려준, 점수를 일씩 올려줘야 되는데, 자, set variable을 하는데, 자, 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매니저가 들고 있어도 되고, 씬이 들고 있어도 되는 부분이겠죠. 뭐 어디서 들고 있어도 상관없네요. 네, 오브젝트가 들고 있도록 하죠. 네, 점수 set object variable 점수 포인트라고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는 int로 하겠습니다. 0으로. 자, set variable을 하는데 포인트를 해줍니다. 포인트는 기존의 자신의 포인트, get 포인트, 원래 자기의 포인트에다가 math 제너릭에 더하기, 원래 자기 포인트에 더하기 int literal, 리터럴은 그냥 그 타입 자체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1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 B로는 1이 들어가고 여기는 포인트를 가져오겠죠. 1 더한 값을 자기 자신한테 설정해줘 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여기 이제 set variable에 해서 이제 점수가 하나씩 누적이 되겠죠. 누적된 그것을 이 지금 UI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점수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 UI는 텍스트고 텍스트에 텍스트가 있고요. 이건가? 요거는 가져오는 거. 텍스트에 set을 해주고 toString, int의 toString입니다. toString으로 여기에 넣어주고 set, 요렇게 노란색이 떴네요. target is missing. 네, 지금 플레이어에 있는 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에 이제 점수, 그 에너미가 하나 죽을 때마다 1씩 더해서 그 더해진 점수가 여기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게임을 시작을 할 때는 다시 저 점수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럼 플레이 씬으로 엔터 온 엔터 스테이트로 플레이로 들어왔을 때 이 텍스트를 0으로 만들어 주고, 여기 베리어블도 0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 시퀀스, 자, 여기에 베리어블 오브젝트의 set 포인트를, 자, 여기서 int literal 0으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그 0으로 설정한 텍스트를 똑같이 여기 복사하고 붙여 넣어서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게임 시작하면 0으로 시작해서 에너미 하나 죽을 때마다 점수를 1씩 쌓게 되는 방식인데, 이걸 또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을 누르면 0점이고요. 몬스터가 죽으면 1, 2, 3, 4, 5, 6, 네, 이렇게 점수가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딪히면, 네, 끝나면서 다시 하기를 누르면 게임 메뉴 들어오고, 그리고 게임 시작을 누르면 다시 0에서 시작을 하는, 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트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비행기 게임을 만드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네, 볼트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플로우 머신과 스테이트 머신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렸고요. 네, 뭐 그 외에 이제 랭킹을 뭐 만든다던가, 뭐 이제 몬스터의 피가 시간이 지날수록 몬스터의 피가 더 강력해지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몬스터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뭐 응용해서 만들어 보는 것으로 좀 더 다양한 코드를 좀 겪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동작 자체는 이렇습니다. 보셨듯이 그 기본적으로 유니티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유니티에 있는 그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폼이라던가 타임스케일이라던가 하는 이러한 API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 아무리 이제 초보자를 위한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게임을 만들기까지는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코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쉬운 것은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던가 이런 C샵이라던가 하는 새로운 랭귀지가 아니라 유니티 내부에서 이런 노드 유닛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디버깅도 아까 보셨듯이 실제로 이제 게임이 진행되면 그 어떻게 상태가 변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 플로우 화살표를 타고 지나가면서 동작했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때그때 변하는 값들이 요 화살표 사이사이에 변하는 값들이 표시가 돼주니까, 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게임의 그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아무래도 크게 많이 도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볼트를 이용한 비행기 게임 만들기였고요. 뭐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